네, 안녕하세요. 2024 임용중등시험 물리 서울 지역을 합격하게 된 수강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저는 삼수로 이번에 서울 지역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초수 때는 그냥 경험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시험을 봤고 당연히 결과는 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 1년 차 때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육학 16.67, 전공 66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만심이 너무 컸던 탓에 2차를 준비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2차에서 최종 1.2점 차이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작년에 삼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수 점수를 보시면 교육학 13.33, 전공 65점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재수 때 교육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시험을 오면서 완전히 그 생각은 깨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전공이 재작년에는 66점, 올해는 65점을 맞으면서 저는 그 전공에 대한 공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몇 월에 어떤 교재를 받고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물리에 있어서 큰 공부 방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물리도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물리는 개념 적용의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오프닝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도서관의 목차처럼 머릿속에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한 노트에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암기하는 목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 같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기본으로 적용되는 방정식이 있고, 다음에 광학에서는 렌즈 방정식 같이 아주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다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파생된 식입니다. 기출이나 정승현 교수님의 책의 문제를 풀다 보면 물어보는 물리량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풀이를 하며 빈출된 물리량들을 이유 증명과정과 함께 정리하고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의 높이,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좌우 대칭인 무한 포텐셜에서 고유함수, 그 다음에 무한 포텐셜 에너지 등등 이런 것들을 목차와 함께 옆에 따로 써놓으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써놓으면서 단순히 답만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 노트를 볼 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옆에 이 괄호처럼 최고점의 높이는 V는 0을 이용한다 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수평 도달거리는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를 이용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라는 단서를 달아놓으면서 이렇게 이유 증명 과정과 함께 파생되는 식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 물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본 암기 베이스 말고도 문제풀이 방법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하의 라플라스 방정식,
그 다음에 열 및 통계 물리의 기출처럼 이렇게 문제풀이가 구조화되고 정형화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과목들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발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노트에 또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리에 정해진 물어볼 수 있는 물리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 기대값과 에너지 구하기가 주된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처럼 문제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경계 조건 4개를 암기해서 대입한다. 두 번째, 표면 경계 조건을 대입한다. 세 번째, 식을 연립한다 등으로 노트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도 기전력 문제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항상 반복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옆에 자기선속,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그 다음에 유도 전류 방향 등등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물리량들을 주제와 함께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라그랑지안 문제처럼 운동에너지 구하기, 위치에너지 구하기, 라그랑지안 계산, 라그랑주 방정식을 통해 나오는 운동 방정식 유도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구조화하였고, 그 다음 라그랑지안은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운동에너지는 어떤 가지수가 있는지 체크한 다음 운동에너지를 할 때 병진운동에너지, 회전운동에너지, 그 다음 질량중심 관성 모멘트와 수평축 정리를 이용한 회전운동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치에너지는 제가 항상 탄성 에너지를 빼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위치에너지, 탄성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제가 구해야 하는 물리량들을 옆에 목차화함으로써 라그랑지안 문제를 풀 때 이 단계와 옆에 구하는 물리량들을 각각 기억하고 필요할 때 꺼내면서 물리 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물리를 하다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정승현 교수님의 전공책, 그 다음 기출문제집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누적 복습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는 모의고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연도별 기출 풀기입니다. 주제별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기출 1회독을 한 후에 8월쯤에 연도별 기출을 연도별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풀게 되면 자신이 어떤 파트가 부족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기에 연도별 기출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물리교육론입니다. 우선 저는 물리교육론은 김은경 교수님의 과학교육론 1월부터 3월까지의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전공책으로 이렇게 혼자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내가 맞는 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돈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결제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교육론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정리,
두 번째는 교과서 분석, 세 번째는 교육과정 암기입니다. 물리 교육론 문제를 보면 단순히 수업 단계명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연역법 같이 이렇게 추론 방법을 물어보는 등의 단순 개념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 추세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토대로 실험시 유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 그 실험의 핵심 개념이 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5개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물어볼 때 보통은 자신의 전공 지식으로 뇌피셜로 처음에 쓰는 것을 시도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항상 확실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교과서 분석을 하여서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서 비상, 미래엔 천재교육 3사의 교과서를 통합탐구 및 부수 실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으로 실험 하나를 가지고 실험 과정, 실험 준비물, 실험시 유의사항, 지도시 유의사항 등을 이렇게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따로 제가 나중에 볼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전공자의 시선도 궁금해서 저는 정승영 교수님의 교과서 실험 5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제가 분석하고 난 이후에 물리에 어느 정도 물리에 실력이 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었고 제가 모르는 다양한 5개념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지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년 동안 공부할 때 제가 드는 불안함, 마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나온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순수 공부 시간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릇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시간만 책상 앞에서 축낸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땐 확실히, 놀 땐 확실히 놀 때 확실히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1년차 때는 순수 공부 시간을 열품타로 맨날 측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1년차 때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찍었고 2년차 때는 상반기에는 2-3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최탈의 아픔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적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좀 시간을 더 늘려서 4시간 내지 6시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적게 하여도 실력은 유지가 되고 제가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공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시생도 놀아도 되나요? 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인생을 봤을 때 고시생도 저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서 2년이란 시간은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에 집중하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각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상반기 때는 간단한 헬스를 하였고 이렇게 OTT를 가입하여서 더 글로리라던가 카지노 같은 유명한 드라마들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화나 운동을 즐겨 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부를 할 땐 확실히 하고 놀 땐 확실히 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를 안 하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아는 것이 맞는지 불안할 때도 많고 옆자리 친구가 스터디를 몇 개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스터디를 해도 되나? 계속 불안해하고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성향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모의고사나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고 본인이 남에게 설명하면서 개념을 확고히 하는 스타일이라면 스터디를 적극 강추드립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스터디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교육과정 암기와 같이 이렇게 제가 끝까지 하지 않아서 급하게 암기해야 했던 공부 목록들을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교육과정 암기 스터디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꾸준히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옆에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한 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공책, 그리피스와 같은 전공책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공책 문제 등 문제풀이의 양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공부를 진행 중인 문제를 완벽히 신속하게 풀 수 있을 때 또 실수 요소들을 완벽히 정복했을 때 그 개념을 완벽히 숙지했다고 인지했을 때 문제집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알아가고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을 내세워서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 불안해하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